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수년간 여름마다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녹조 현상이 요즘 같은 겨울에도 관측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강에서는 얼음 녹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겨울 녹조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겨울 녹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녹조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녹조는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하면서 물의 색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주로 남조류가 원인이 돼서 강이나 하천 그리고 호수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강변을 걸으시다가 물이 녹색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녹조 덩어리가 진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녹조는 주로 수온이 올라가는 봄부터 가을까지 그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그 녹조를 발생하는 것은 매우 좀 희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영양화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말하면 오염물질 영양이 예. 많아지는 현상인데요. 예. 뭐 생활하수라든지 아니면 산업폐수 그리고 뭐 가축의 배설물 같은 것들이 강으로 유입되면서 인이나 질소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양물질이 늘어나면서 녹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에만 녹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여름 녹조가 나타났다는 거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낙동강에 위치한 대구 강정 고령보에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2주 동안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 A가 기준치를 넘어서 12월 8일에는 조류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이 됐었고요. 조류경보제가 도입된 이후에 겨울철에 그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밀리리터당 58,300개의 남조류 세포가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한여름에 녹조가 범무하기 쉬운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 고령보 외에도 겨울 녹조가 나타난 곳이 있었는데요. 강정의 8개 보 중에서 지난 12월에는 창녕 함안보 그리고 합천 창녕보에서 각각 조류 경보로는 출현 알림, 수질 예보로는 그 관심 단계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요. 낙담보, 구미보에서도 각각 최고 밀리리터당 429개에서 혹은 2,370개 정도까지 남조류 세포수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칠곡보에서도 남조류 세포가 확인이 됐었는데요. 강정 고령보만큼은 수치가 높지 않지만 어쨌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녹조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주로 조류가 번성하게 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조류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찬물에서도 증식하는 규조류가 3월에서 5월까지 주로 번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5월에서 6월에 접어들면서는 규조류가 녹조류로 천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여름이 되면 녹조류에서 남조류로 천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남조류는 한번 증식하면 수일 내로 대량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조 현상을 이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녹조 같은 경우에는 봄철이 아니고 추운 겨울 12월에 남조류가 발견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얼음 녹조 얘기해 주셨는데요. 금강 구간에서는 얼음 녹조가 발견이 돼서 사실은 이게 얼음 속에 녹조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극한 지방에서만 확인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책 그 관련 연구기관에서 현장에 가서 샘플링을 하는 등 굉장히 신기한 개체가 나타났다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녹조 현상에 대해서 환경부는 물이 정체해서 그러니까 뭐 보나 댐 때문에 정체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수온이 높아져서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얼음 녹조를 확인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런 그 주장이 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큰빛 이끼벌레라든지 아니면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던 그런 그 물고기 폐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강에 굉장히 근본적이고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남조류가 발견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조류를 생성하는 독소 중에서는 그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먹는 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축이나 사람에게 어떤 효소 활동을 저해해서 간암을 유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신경계 그런 물질들의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 물을 저희가 마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강정 보령보 같은 경우에 상류 7km 지점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보 같은 경우에도 상류 20
2km 지점에 정수장이 있는데요. 이 정수장 취수구에서 물을 가지고 가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남조류가 번성하는 경우는 하천 생태계가 병들어 있고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걸 중요한 징후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오염원이나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완벽하지 않게 만약에 정수가 될 경우에 수돗물이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사실은 수돗물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수질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5% 내외예요. 그런데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이 꼽고 있는 거는 수돗물 상수원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이런 마실 물,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수돗물 이렇게 시원하게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거든요. 아직 불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수질은 높지만 좋지만 불신이 좀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나라에서 좀 신뢰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녹조가 생겼네 하고 뭐 신기하다, 재밌는 일이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적절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와 또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녹조, 겨울 녹조의 발생 원인 무엇일까요? 네,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는 이번 겨울에 이상 온난 현상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녹조 그 중에서도 저온에서 번식할 수 있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녹조가 생기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수성 조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별로도 봤을 때 뭐 봄에 약간 냉수성 조류도 있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남조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얼음에서도 녹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온도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녹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유역청에서 얘기한 수온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햇빛 그리고 영양염류 아까 부영양화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들, 그러니까 뭐 보나 댐처럼 물이 흘러가다가 막혀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그런 구조물들이 이런 총체적인 원인을 좀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나 댐을 만들어서 물이 호수화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흐르는 하천에 비해서 정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오염물질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돼서 그런 저장된 물의 경우에는 햇빛이 그대로 물에 쌓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98년에 만든 조류 예보제 매뉴얼에서도 98년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호수에서 이런 조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라고 환경부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겨울철 녹조 발생은 그 4대강 보로 인해서 물을 담아두는 기간이 늘어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녹조는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염증 때문에 열이 나는 사람한테 계속 해열제를 준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인을 제거해서 가장 정확하게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황토를 뿌려서 지금 영양염류를 바닥에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환경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왔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해마다 2012년부터 반복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여름 녹조에서 이제는 사계절 녹조 체제로 넘어왔거든요. 이런 문제의 원인을 계속 강바닥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감추는 방식이 됩니다. 보호에 당장 해체가 어렵다면 사실은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